네, 반갑습니다. 5월 13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결국 반등에 실패를 했습니다. 조금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래쪽 꼬리가 조금 달려있죠. 그렇지만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자, 장중에 열심히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오후 들어서면서 하락세가 진행이 됐죠. 자, 하락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은 외국인들의 수급, 역시 매도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외국인 매도가 좀 줄긴 했어요. 1조 4천억입니다. 제가 장중 시황에서는 한 1조 원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조 4천억 순 매도가 진행이 됐고요. 자, 일단은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방어해주는, 그걸 받아주는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관들이 뒷짐만 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왜 이러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차익 실현이 지금 외국인 매도 쪽으로 해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 종목들,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종목들, 일단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익 실현 대상 종목들은 기본적입니다.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것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챙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이격이 발생한 종목들은 일단은 못 팔아가지고 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좀 필요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체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가 3122포인트입니다. 3100포인트가 깨질 것인가, 아침에 시작할 때는 거기에 대한 공포감도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3100포인트 깨지게 되면 일단 62선 지지선도 깨지게 되는 거고요. 특정 지지대의 어떤 붕괴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담스러워, 무서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도 같습니다. 특히 아침에 2% 정도 가까이 하락했을 때는 이제 전일 하락한 것과 덧붙여 가지고 이제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하락이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냐, RSI 지표를 보게 되시면 지금 45포인트까지 밀렸어요. 45포인트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가 많이 진행됐다는 이야기고, 매도에 대한 압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꼬리, 어제 꼬리, 최근 들어서 계속 꼬리를 달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지선과 가까이 다가섰다는 것도 약간은 좀 희망적인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중에 반등을 할 때 종목들이 쫙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물론 시총 상위권 종목들은 아니었겠습니다만 그 외에 있는 종목군들은 딱 치고 올라가면서 플러스권 유지하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확인했을 거예요. 계좌가 좀 나아졌는데 시장과 관계없는데 이런 느낌도 좀 가지셨을 것 같은데, 물론 오후에 좀 다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체감상으로 어제하고 사실 모양새가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어제도 마이너스 1.5%였죠. 그 다음에 오늘은 마이너스 1.2%인데 물론 이제 조금 덜 빠졌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체감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은 확 다를 겁니다. 어제는 힘들어, 장이 굉장히 안 좋아, 계좌가 나빠졌어, 이런 느낌들 가지셨다면 오늘은 잘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좀 좋아졌는데, 이런 느낌들도 가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큰 이벤트는 이제 마무리가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생할 수 있는 큰 이벤트들, 시장에 대한 충격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잘 버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 버티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제 저점권에서 지지권 가까이에 있는 종목군들은 매도하지 마세요. 가지고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1%, 2%, 많게는 3%씩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점권에 있는 종목들을 걱정하시는 거, 그거 자체가 지금은 시간 낭비요, 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보다는 홀딩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이겠죠. 이제 차익 실현의 어떤 욕구가 막 치고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긴 할 겁니다. 조금 있다가 그런 종목도 보여드릴 거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더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그 RSI 지표가 36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9. 어제 같은 경우가 1.18. 어제보다 조금 더 빠졌죠. 어제보다 조금 더 빠졌기 때문에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많이 보였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코스닥 쪽은 실질적으로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대형주에 집중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형태의 모습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반등이 빵 치고 나갔다가 쭉 빼버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오늘 한국선제라든지 이런 종목들처럼 장중에 막 한 10%까지 올라가다 14%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10%대로 쾅 떨어지는 종목들. 특수건설도 마찬가지죠. 엄청 간다 라고 했는데 바로 뚝 떨어지는 모습들. 제가 장중 시황에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저렇게 치고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시면
꿀떡인 줄 알고 들어갔지만 가보면 개떡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전부 다 꼬셔서 들어오는 부분들이죠.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장중에 빵 치고 올라가면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26% 상한가 갈 줄 알고 따라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았겠지만 다 밀려버리는 모습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는 거 따라 들어가시면은 바로 뒤통수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를 그렇게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냥 놔두시는 거고, 또 지지선이 유지가 돼 있다라면 또 거기서 매도 없이 그냥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매수를 하시려면은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것들 위주로 공략을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대 위쪽에 있는 종목들 건드리지 마세요. 네, 수급 볼게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습니다. 조금만 더 진정세를 보였다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2시 넘어서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8천억 조금 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1조 원 정도에서 마무리 되겠구나 싶었는데요. 2시 반 넘어서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이게 더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더 확장하게 되면서 주가를 더 끄집어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1조 4천억 순 매도가 나갔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연기금도 같이 팔았어요. 연기금들이 같이 팔고 있고 금융투자가 조금 사들였습니다. 금융투자는 지금 냄새를 조금 맡았을 거예요. 거의 다 내려왔구나. 그러니까 이놈들이 지금 보면은 며칠 전에 왕창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얘들 항상 단기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수가 조그만 반등세를 보이게 되면은 금융투자 쪽 매수가 바로 들어올 거예요. 바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통해서 주가 반등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안 팔고 잘 버티고 계신 종목군들이 반등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만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외국인들 매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천억대 아래로 매도 규모가 줄어들어야 되고 연기금도 매도하지 말고 좀 매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있어야지만이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갈 때 빛을 좀 보게 될 텐데, 자, 요거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일단 수급이 개선될 때까지는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계속 순환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수급에서는 기관들의 물량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개인 쪽에서만 진행이 됐다. 그리고 특이한 거 하나,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를 제외하고 나면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도 제법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보고 조금씩 더 견뎌내시는 전략들을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총 상위권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아이고, 네, 하이닉스, 아이고, 네, 별로죠. 지금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다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 중에서 좀 잘 버텼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별로입니다. 자, 기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도 좀 떨어졌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상관없다 그랬죠. 일단은 떨어진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다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괜찮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매수 들어가시는 것보다 어쨌든 지금 매수 존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 부분보다도 다시 반등이 나갈 수 있겠는지 그 여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겠죠. 대신에 배터리 이런 것들은 다 매도를 일찌감치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금융주들도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강한 흐름들 계속 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들. 하지만 보험주들은 굉장히 좋았죠. 삼성생명 끝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 만들어지고요. 신한지수도 약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눈에 딱 띄는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금융주들의 움직임들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HMM 같은 경우도 신고가 이후에 좀 떨어지는 모습들.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보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한번 볼까요? 코스닥 쪽 시총 상위권 종목분들은 펄어비스를 제외하고는 오늘 게임주도 나쁘지 않았죠? 게임주도 움직임 좋았는데, 오늘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한 6%대까지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주 쪽에서 펄어비스 이런 것들 조금 괜찮았던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거의 전멸이죠. 네, 그 외에는 거의 전멸이고요. 특히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아주 그냥 쭉쭉 떨어지는 모습들. 그 다음 순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KMW 같은 경우도 지금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이런 종목도 조심하자 그랬죠. 그 다음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나쁜 종목은 아니었지만 일단 제가 매도 의견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지지선 이탈을 통해 가지고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일단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는 종목군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오늘 금융투자랑 다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금융투자 매매를 했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인버스 매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일단 받쳐주는 모습은 좀 있었는데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인버스 매수를 하고 레버리지를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투자는 지금 순 매수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삼성전자를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레버리지를 매도를 쳤다라는 거. 근데 물량을 잘 보시면 많지가 않습니다. 인버스도 많지 않아요. 겨우 뭐 800억, 1000억조차도 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투자가 이제 냄새를 맡고 매수가 들어올 때, 그럴 때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노리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매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근데 역시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 계속 팔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매도가 일단 멈춰줘야 되는데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에 일단 위안을 좀 삼아야 되겠죠. 위안을 조금 삼으시고요. 연기금도 계속 팔지는 못할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예상했었던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주식 비중의 축소 이런 것들은 주가가 올라가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내려가는데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이제 매도가 슬슬 줄어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외국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워낙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늘 많이 팔았죠. 그 다음에 카카오, 삼성 SDI, 삼성전기, HM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화재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샀습니다. 삼성화재, 그다음에 호텔신라 뭐 나쁘지 않은 것들이에요. 다 그다음에 신세계 지금 이거 보시면은요. 얘네들이 매수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기업은행, 은행주 많이 샀어요.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이런 것들, 삼성생명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순전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매수 규모가 많지는 않지만 방어주 쪽으로 조금씩 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아 이놈들이 지금 시장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뭐 에이스 침대 오늘 많이 올랐어요. 7%대 상승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스텔 바작 이런 종목들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도 오늘 상승세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홈쇼핑 2%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내려갔던 거 다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휠라홀딩사 조금 아깝죠. 네, 신고가 나왔다가 좀 들어갔는데 오히려 좀 잘 됐죠. 이런 모습도 나오면 괜찮아요. 이격이 좀 벌어졌지만 5일선이 마중 나가면서 쭉 당겨졌죠. 지금 이 종목은 5만원대의 지지선 가지고 있고요. 이 5만원대의 지지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직전 고점대 위쪽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들어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지선이 오히려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포트폴리오가 조금은 내려앉았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도움을 많이 안 줬죠. 그래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형태의 모습이 아무 될 수 있겠지만 희망이 좀 보이죠.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바로 올라갈 거야 라는 느낌들을 아침에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매수를 아침에 들어가시는 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내일 정도 됐을 때 주가가 상승세를 만약에 반등을 보이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뭐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이렇게 된다면 계좌가 확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장이 하락할 때는 일단은 마이너스가 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꼭 그걸 계속 기억하세요. 마이너스가 났을 때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일단은 내 계좌가 같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등이 나올 때 내 계좌가 또 떨어지고 있다. 이건 큰 문제죠.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의 계좌가 같이 올라가면서 낙폭 부분들을 해소해 준다라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여기 5월 10일부터 봤을 때 이만큼 한 3일간 떨어졌잖아요. 그때가 990포인트. 근데 만약에 지수가요, 코스닥이 990포인트를 다시 회복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계좌가 이때 시점보다, 즉 5월 10일 시점보다 더 좋아져 있을 겁니다. 이때 만약에 플러스 1%였고 지금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된다라면 990포인트 됐을 때는 플러스 2%가 되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반등보다 종목의 반등이 더 세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버티는 종목들, 위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들 말고요.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은 일단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놔두세요. 어차피 올라가면서 다 끌고 올라가고 다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챙기시고 이럴 때 매도하시면 안 되죠. 주가 하락한다고 같이 덩달아 매도하시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때 완전히 세됐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참으시고요. 바늘 다 갖고 계시죠? 찌르세요. 팍
팍팍 찌르시면서 참아야 하는 일이야. 그런 거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저녁 9시에요. 자, 이벤트 방송이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딱 1시간만 진행이 될 건데, 이벤트 방송 동에는 이제 지금 같은 장에서도 한번 해볼 만한 것들, 관심 종목, 자, 우리 그 월급 종목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 종목 설명하고 다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 놓치지 마시고요.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8TV와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전부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따가 저녁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